예, 안녕하십니까. 이 화면을 보시면 상경의 여행길과 하경의 여행길이라고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금 이어서 태괴와 비괴를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태와 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주역의 체계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듯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주역이 상경과 하경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상경을 보시면 1번 건괴, 2번 곤괴, 둔몽, 수송 이렇게 쭉 이어져서 30번까지 갑니다. 리괴입니다. 리괴. 이렇게 해서 상경이 끝을 맺고 하경은 이제 31번 함괴로부터 시작해서 64번 미제괴까지 가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주역은 군자의 여행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주역이 상경과 하경을 이 상경과 하경은 이어지는 길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어지는 길이 아니고 그리고 상경은 1, 2번은 여행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2번은 양괴의 대표인 건과 음괴의 대표인 곤괴 총체적으로 음의 작용과 양의 작용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행길이 아니고 상경의 여행길은 3번 둔에서 시작해서 30번 리에서 일단 끝을 맺고 하경으로 들어가서 새로이 여행길이 시작됩니다. 이 여행길을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주역의 체계는. 이건 뭐냐 하면 주역이 이 세상이 한 가지 세계가 아니라 이 세상이 두 가지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주역은. 저민들이 이 세상을 관찰한 결과 이 세상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는 상경의 세계고 또 하나는 하경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길이 각각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구분되느냐? 그 두 가지의 구분은 여기서 구분이 됩니다. 상경의 맨 마지막 30번째 리괴. 리괴는 뭐냐 하면 공동체의 규범을 확립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리괴에 이르러서 비로소 공동체의 규범이 확립됩니다. 그래서 리괴에 이르기 전 상경의 여행길은 뭐냐 하면 아직 그 공동체의 규범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 그 과정의 길입니다. 뭐랄까 일종의 서부 개척 시대 같은 아직 그 공동체가 규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약간의 아비규환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면 가령 송의 길 같은 게 있었죠. 송의 길, 소송이 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의 길, 군사를 동원하기도 하고, 둔의 길도 이게 이 군대를 거느리고 주둔해서 적국을 치기 전에 자기 힘을 기르는 길이죠. 그런 식으로 이 상경의 세상은 아직 규범이 확립되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30번째 리괴에 이르러서 비로소 규범이 확립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경의 세계는 이제 규범이 확립된 세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보시면 주역이 바라본 이 세상은 상경의 세계와 하경의 세계를 구분짓는데 여기는 규범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곳이고 규범이 확립된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비인입니다. 비인. 주역의 비인이 등장하는데 상경의 세계에서만 등장합니다. 하경의 세계로 가면 비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경의 세상 맨 마지막에 규범이 확립됐기 때문에 이제 비인들이 설치지 못하는 것이죠. 하경의 세계로 넘어가면 규범이 딱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비인들이 설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경의 세계에서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뭐냐면 우리가 이 유교의 실천 덕목인데 예가 적용되는 건 하경의 세상이고 하경의 세계고 상경의 세계에는 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경의 세계에서 예는 적용되지 않고 의는 적용이 됩니다. 예와 의. 오늘날은 그냥 예의라고 그냥 이렇게
오늘날은 예의라고 이렇게 그냥 한 단어처럼 쓰고 있는데 이 한 단어가 아니라 이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예가 있고 의가 있는 것이죠. 의는 뭐냐? 오늘날 우리가 에티켓이라는 외래어를 많이 쓰는데 서양의 그 에티켓은 의에 해당합니다. 의. 예와 의. 예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이 성과 경을 다하는 것.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것이 예를 다하는 것이고 의는 본 마음과 상관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거지를 에티켓에 맞게 하는 것. 그것이 의입니다. 의. 그래서 아까 그 비괴에서 이 비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말을 섞지 말라고 조언을 했지요. 근데 말을 섞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진심에서 우러나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비인에게는 내 마음의 진심을 열어놓고 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비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비인에게도 의의는 다해야 되겠죠. 에티켓은 지켜야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야 되겠죠. 비인이라고 해서 뭐 이 의의를 지키지 않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의는 지키되 자신의 그 본 마음을 그 사람에게 주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구분되는 개념이다. 이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의 역시 하경의 세계에 적용되는 것이지 상경의 세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라는 거는 이 인이예지할 때 의죠. 인의. 의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거 역시 하경의 세계에서 적용되는 것이지 상경의 세계에서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젊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차다 보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나이가 찬다는 것은 이제 닳고 닳는다. 뭐 이거하고도 대충 비슷하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험한 꼴을 당하다 보면 이 의리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지키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세상 경험이 아직은 부족한 젊은 사람에게는 이 의리를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의리는 하경의 세계에서 적용되는 것이지 하경의 세계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규범이 확립된 세상 뭐냐면 옛적 질서가 확립된 세상 그리고 비인이 설치지 못하는 세상 사람을 믿을 수 있고 서로 간에 더불어 말을 나눌 만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세상 그 세상에서 의리를 지키는 것이지 상경의 세상 비인이 섞여 있을 수 있는 그래서 규범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그곳에서는 의리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비인과는 말을 섞지 말라는 것과 같은 얘기죠. 비인에게는 나의 마음을 열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비인과는 의리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비인에게 잘못해서 의리를 지키겠다고 했다가는 아까 그 계사전에 말씀이 있었죠. 의지할 것이 아닌데 의지하면 몸이 위태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머무를 곳이 아닌데 거기서 머무르면서 애를 쓰다 보면 이름에 욕됨이 있다고 했죠. 그런 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와 의가 하경의 세계에서 적용되는 것이지 상경의 세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점 역시 그 태괴와 비괴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면 태괴가 요 사이에 지금 이 태와 비가 있는데요. 그래서 태괴가 상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태괴가 왜 상경에 있냐? 왜 태괴가 상경에 있냐 하면 태괴의 내용은 뭐냐면 태의 상태, 그러니까 소통이 잘 돼서 태평한 상태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6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괴는 5단계에 이르러서 비로소 태의 상황이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태괴의 5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상경의 세상인 거지요. 태괴가 5단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하경의 세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때문에 태괴가 상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 이 두세 개가 구분이 된다. 예,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요는 아까 태의 공동체 지난 시간에 그 태의 공동체와 비의 공동체를 구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러 공동체에 동시에 속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속한 공동체가 태의 공동체냐 비의 공동체냐 그 구분해서 그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하면 내가 지금 상경의 세계에 속해 있는가 하경의 세계에 속해 있는가를 구분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주역의 체계에 따르면 상경과 하경 이렇게 딱 구분되지만 우리가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혼재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여러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뭐 회사가 뭐 태의 공동체면 뭐 아주 바람직하겠지만 회사가 태의 공동체가 못 될 수도 있죠. 예. 그러면 비의 공동체 회사에 있는 동안은 비의 공동체에서 나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퇴근해서 뭐 마음에 맞는 친구들을 만나면 그 친구들과의 공동체는 이제 태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하경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 상경의 세계에 속하기도 하고 하경의 세계에 속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 국면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세계를 구분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러면 이제 이어서 그 효사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태와비죠. 태와비. 예. 소통이 잘 되어 태평한 경우가 태고, 소통이 막히는 경우가 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태괴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 태의 상태를 달성할 것인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태의 상태가 달성되기 때문에 태괴 자체는 하경이 아니라 상경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편의상 비괴를 한번 먼저 비의 효사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비의 효사의 내용은 뭐냐 하면 그 소통이 막히는 경우죠. 소통이 막히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어떻게 나를 지킬 것인가. 첫 번째는 나를 지키고 그 다음에는 그 비의 공동체를 바꿔야 되겠죠. 태의 공동체로. 어떻게 바꿔나가는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괴상에서 먼저 설명드리면 이게 비입니다. 비. 밑에 이제 이게 하괴인데 음이죠. 음이 3번 반복되는 3단계에 걸쳐서 나를 지킵니다. 이 음은 이 응축이죠. 응축. 이 3번에 걸쳐 응축함으로써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섣불리 소왕대례이기 때문에 내주는 게 아니고 또 비인과는 말을 섞지 않음으로써 나를 지켜내는 과정이 1, 2, 3단계에 이르고 4단계, 4, 5, 6 양이죠. 4단계, 5단계에 이르러 그 비의 공동체를 바꿔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 비의 공동체를 나중에는 태의 공동체로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예. 그러한 과정이 이제 비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비괴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태괴를 살펴보는 것이 이해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순서를 바꿔서 비괴를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비괴의 1단계입니다. 1단계. 초륙, 발모여, 이기휘, 정, 길형이라. 처음에 음이 오니 뿌리가 서로 얽혀있는 띠풀을 뽑아 그와 같은 무리로서 정하면 길하며 형통하리라. 뿌리가 서로 얽혀있는 띠풀, 모여인데요. 모여. 이 뿌리가 얽혀있는 띠풀 그 한번 이 야외로 나가셨을 때 눈여겨 보시면 뭐 잔디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런 이 띠풀은 뭐냐 하면 그 뿌리가 밑으로 들어가 보면 뿌리가 서로 얽혀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뿌리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것이죠. 예. 그건 뭐냐 하면 상징이죠. 상징.
뿌리라는 거는 근본이죠, 근본. 그래서 근본이 서로 얽혀 있는, 근본에 있어서 동일한 집단인 것입니다. 서로 똘똘 그 근본에 있어서 동일한, 뿌리가 같은, 아주 단합이 잘 되는 그런 소규모 그룹을 그 띠풀을 뽑아서 그와 같은 무리로서 정하다는 거는 올곧게 지킨다는 얘기죠. 길하며 형통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소통이 안 돼서 기가 막히는 상황이 펼쳐지는,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에 처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비계가 그런 경우죠.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1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나를 지켜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뿌리가 같은 그런 이 긴밀한 집단, 그 집단을 형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방이 막히는 그런 그 가령 쉽게 예를 들어 회사라고 쳐봅시다. 왜냐하면 회사에 나가면 그 마음에 드는 회사 쉽지 않지요. 그 기가 막힌 꼴을 당하는 회사라고 치면 그 회사에서 견뎌내려면 혼자는 안 되고 이 뿌리가 같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같은 길을 가려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소수의 그룹이 똘똘 뭉쳐서 견뎌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수의 뜻이 통하는 공동체를 몇몇 사람이 뭉쳐서 이 굳세게 그 태도를 지켜내면, 그러면 앞으로 펼쳐질, 왜냐하면 비해 상황이 앞으로 2단계, 3단계 점점점 심해질 텐데, 그런 기가 막히는 꼴을 당하는 상황이 점점점 심해질 텐데, 그런 상황을 견뎌내려면 혼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려는 길과 같은 길을 가려는 동료 집단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길하며 형통하리라. 이 기가 막히는 비해 상황을 견뎌낼 수 있다. 비해 상황을 돌파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단계. 이게 1단계입니다. 다음 2단계지요. 2단계. 비의 길 2단계에선 어떻게 해야 되냐 조언이 나옵니다. 음이 두 번째 오니 이어지는 상황을 포용하는 상이다. 소인이 길해지니 대인은 말을 섞지 말아야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의 길이 2단계로 갔다는 것은 그 기가 막히는 상황이 점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2단계로 갔을 때 이제 상황이 점점점 안 좋아지다 보니까 소인이 길해진다는 것이죠. 소인이 길해지는 상황이니 대인은 말을 섞지 말아야 형통하리라. 2단계에서 소인이 길해지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뭔가 이 대인은 몇 번 설명드렸죠. 지난 시간에 아예 말을 섞지 않는 게 최선의 대응이라는 것입니다. 점인들이 반복적으로 점을 치면서 이런 기가 막히는 소통이 막히는 상황에 대해서 수천 년에 걸쳐 인간 사회를 그 면밀히 관찰한 결과 뭐 이렇게도 대응해보고 이렇게도 대응해보고 여러 경우를 봤는데 최선의 대응이 무엇인가? 그런 상황에서는 대인은 말을 섞지 않는 것, 그것이 최선의 대응이더라 이것입니다. 점인들이 관찰한 결과 말을 섞지 않는 게 최선의 대응이더라. 그 관찰 결과를 조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형통하리라. 형통하다는 것은 막힌 상황을 뻥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히는 비의 상황을 뚫고 나가려면 2단계에서 상황이 악화될 때 차라리 말을 섞지 않고 나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가장 나은 길이더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단계죠.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3단계는 더 상황이 악화돼서 음이 세 번째에 오니 수치를 포용하는 상이다. 수치를 포용하는 상이다. 주역은 이렇게 간단하게 포수 두 글자만 씁니다. 수치를 포용한다. 수치를 포용한다. 수치를 포용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 수치를 포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뭐냐면 비의 상황이 점점점 악화되면서 3단계에 이르면 군자가 아주 수치를 겪는 그 기가 막히는 꼴들이 사방에서 벌어지는데 그 기가 막히는 꼴이 벌어짐으로 해서 군자가 오히려 올바른 길, 정도를 가고자 하는 군자가 도리어 수치를 겪어야만 하는, 모욕을 겪어야만 하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조차도 포용해야 한다. 그 수치를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뿌리치고 싸우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단계에서는 싸워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싸우면 싸울수록 더 진흙탕에 몸이 젖는, 싸우면 싸울수록 더 진흙탕만 뒤집어 쓰는 꼴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단계는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 아직은 3단계까지는 아까 제가 괴상에서 설명드렸죠. 이 비괴는 음이 3번 반복되고 양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3단계까지는 아직은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괴는 3단계에 걸쳐 응축함으로써 자기를 지키고 드디어 때가 왔을 때, 그때는 4단계입니다. 드디어 때가, 국면이 기다리면 때가 온다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게, 주역이 기본은 변하지 않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판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그 국면 전환이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수치스럽더라도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3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단계에서는 수치조차도 이 싸우려 하지 말고 이 포용하고 그냥 견딤으로써 자기를 지키고, 그렇게 지키다 보면 국면이 바뀌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4단계입니다. 4단계. 4단계는 뭐냐면, 양이 4번째에 온 것은 명이 있다면 허물이 없으리라. 양이 왔다는 것은 이제 드디어 군자가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히는 꼴, 이 상황을 바꿔놓기 위해서 드디어 싸운다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4단계 국면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 국면 전환이 뭐냐 하면 명이 있는 것입니다. 명이라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레벨보다 윗 레벨에서 내려오는 상부의 판단입니다. 뭔가. 그래서 이 4단계에는 이 드디어 기가 막히는 꼴을 벌어지다 보니까 이 눈뜨고 못 보는 상황이 돼서 천자로부터의 어떤 그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부의 일종의 상징이죠, 상징. 상부에 뭔가 판단이 있고, 뭐 여론이 악화된다든지, 뭐 실적, 회사로 치면 실적이 나빠진다든지, 뭔가 국면 전환의 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가 되면 그때 양의 행동을 취하는 것, 그때 싸우는 것은 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면 전환이 계기가 올 때까지는 수치를 포용하면서 견뎌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계기가 오면 드디어 이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단계가 이제 절정의 단계죠. 6단계가 절정이네요. 5단계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말을 섞지 않음을 아름답게 여긴 덕에 대인이 길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3단계, 2단계에서 대인이 말을 섞지 않았죠. 그때 말을 섞지 않고 자기를 지켰기 때문에 5단계에 오면 상황이 바뀌어서 군자가 맞서 싸우면 이제 말을 섞지 않은 덕분에, 그렇게 해서 자기를 지킨 덕분에 대인이 길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휴비. 대인길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5단계고, 6단계로 가면 이제 이 막힘을 뒤집는다는 얘기죠. 6단계에 오면 드디어 그 기가 막히는 상황을,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판을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판을 뒤집고 이제 태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판을 뒤집고 바꿔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의 길은 6단계에 이르러 절정에 이르고, 비의 상황을 드디어 군자가 끝장을 내고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태와 비, 시간이 다 됐고요. 태와 비에 대해서 한번 쭉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